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만화로 배우는 알기 쉬운 법률 상식, 근로기준법을 계속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피에 와닿는 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어떤 근로를 제공했을 때 야간 근로라든지 휴일 근로라든지 그랬을 때는 과연 우리가 가산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지급받게 되는 근로시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휴일 근로라든지 그렇게 지급을 받는 것과 별개로 연차수당, 즉 연차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몇 개가 주어지는지, 휴가라고 하는, 그리고 휴가를 가지 않았을 때는 과연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과 관련된, 그리고 휴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조금 보도록 하죠. 갑은 약사로서 A 종합병원의 병원 약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이 직업이 약사인데요. A 병원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네요. A 병원의 복무 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12시부터 13시까지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 1일 4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무 규정, 취업규칙 같은 거겠죠. 이렇게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A 병원은 갑에게 원래 신입은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숙직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숙직을 하면서 대기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위 약정된 근무 시간 이외에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15시간 근무도 하고 휴일에는 휴일 근무 및 휴일 일찍 명령을 받아가지고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근무 시간도 하고 또 일찍도 하고 술직도 하고 휴일 근로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한 거야 말하면서 나도 그래도 약사인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에 갑은 A 병원 퇴사 이후에 A를 대상으로 위 근무들이 시간 내 근로 또는 휴일 근로임을 전제로 각 숙 일직 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5를 곱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 했다는 것은 그 사이에는 뭔가 좀 껄끄러우니까 돈을 달라고 못했겠죠. 그리고 돈도 안 줬으니까 나중에 그만두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내가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 하면은 50% 가산은 가산임금을 줘야 되는 건데 너 왜 안 줬어? 라고 이제 소송한 거겠죠. 자, 여기 A 병원은 갑의 시간의 근무가 통상적인 근무가 아닌 경비나 감시, 단순한 의무다. 즉 근로가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가 되어야만 휴일 근로나 야간 근로나 즉 그 가산임금의 제공 대상이 되는 근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뭔지, 과연 법정 근로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로시간이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혹은 취업규칙에 따라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노동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8시간이 보통인데 하루 8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마치잖아요. 그럼 몇 시죠? 셋, 여섯, 9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맨날 9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죠. 중간에 언제 쉬죠? 12시에서 1시 사이는 쉬죠. 밥 먹는 시간, 점심시간. 휴게 시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잡아서 보통 일을 하게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 시간을 봅시다. 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는 8시간, 8시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일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8시간 일하면 40시간 끝나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즉 하루에 7시간 일해가지고 몇 시간 남아요? 5시간 남죠. 그럼 토요일 5시간 일하고 보통 이렇게 일해요.
주 6일 근무는 보통 하루에 7시간 일하면서 토요일 5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정 근로시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지켜지는지 칼퇴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법정 근로시간은 한 주간 40시간, 1일 8시간 못 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15세 미만은 이제 일을 못 시키니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1시간,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1일을 하면 1일과 일주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일이라 하면 통상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를 지나서 이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업시간, 즉 시작한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서 하나를 봅니다. 즉 월요일, 화요일이 있다고 치면은 자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는 이게 월요일날 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화요일날 8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된 시간으로 봐서 끝난 시간으로 해서 총 12시간, 월요일에 총 12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이에요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못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4시간 초과 근무가 되는 겁니다. 자, 한 주라 하면 통상 달력상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7일을 의미하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자, 무엇이 근로시간인가? 실근로시간.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에 근로자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 시간 준다고 해놓고 그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놓고 10분 안에 후다닥 먹고 일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준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즉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휴게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이제 무엇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행위를 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대기 시간, 교육 시간, 일숙직 근무 시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봅시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는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옷 갈아입는 시간. 그리고 도구 점검, 작업 점검, 아니면 회의, 뭐 교대 시간. 이런 것들은 본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하면서 옷을 갈아입거나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시간입니다. 원래는 대기시간 자체는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대기시간, 이 대기시간은 원래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놀 수 있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떠나도 된다는 거죠. 말이 대기지 언제든 놀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대기시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경비원에게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서 근로의 시간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저녁, 점심, 휴게 시간, 뭐 심야의 4시간, 수면 시간 이것은 이제 제외를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이나 심야의 4시간 정도 자는 거는 대기 시간에 해당하는 거니까 빼면 안 된다라고 본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시간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 똑같은 거죠. 지시 명령. 반드시 들어야 되는 시간.
그리고 그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때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직접 만약에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교육을 듣지 않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때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례에서 포함된 일숙직 근무 시간인데 일숙직 근무가 본래의 근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때는 통상의 근무와 동일하니까 통상임금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줘야 돼요. 100분의 50 가산해서 줘야 돼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 그때는 통상의 근무와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준다든지 가산임금을 준다든지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례에서 싸웠죠. 갑은 자기가 또 동일한 근로를 계속적으로 이제 숙직하면서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가산임금 줘야 된다고 한 거고. 그럼 뭐 네가 그 근무시간 끝나고 나서는 약을 조제하거나 약을 파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있으면서 경비를 하거나 감시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 경비하거나 감시한 거에 대해서 내가 별도로 그 시간을 책정해서 돈을 주는 건 몰라도 통상임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연장임금을 준다든지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맞서게 되는 거죠.